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벌써 5번째 오프닝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익숙하시죠?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장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장을 제가 대신 이제 준비해왔다라는 거를 5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침이라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뒤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거창하게 9월 마지막 주의 이제 주식 전략입니다. 제도권 증시 노트 보시면 일단 11일 연속, 12일 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형주, 초대형주 위주로 이제 특히나 연기금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사실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일 연속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간 이제 연기금이 이제 1조 5천억 넘게 매수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크게 이제 계좌의 플러스로 나기는 힘들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안 오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주면 이제 펀드에 담는 편입 종목들이 또 덩달아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르는 게 좋긴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9월 하여튼 20날 아니다. 9월 하여튼 그때 복귀할 때 2080 여부를 관건이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80에 안착을 했습니다. 2090까지 마감을 했고 밑으로는 일단은 다시 한번 차트를 그려봐도 2050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틀로 잡아두시는 지수는 일단 이제 위로는 잘 모르겠어요. 위로는 이제 215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로 하면서 상승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밑으로 2050까지는 열어두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 전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3일 동안 대형주 집중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5만원 가까이, 옛날로 따지면 거의 250만원, 마에 250만원, 안 물리신 분이 없다는 그 250만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동안 언급드리던 이제 5G 관련해서 종목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미국이 인하했는데 한국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버텼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카드를 들고 있는 것 마냥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는 10월에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기는 조금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공격적으로 2050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이제 금요일 첫 장이 열렸는데 일단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동안 뭐 미국 오르고 유럽 빠지고 일본만 오르고 중국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큰 이벤트를 거치고 났더니 이제 글로벌 지수가 같이 움직이면서 하루지만 비록 그래도 좀 어떤 큰 틀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죠. 어쨌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 이번에 산업 생산 지표가 쇼크로 나오면서 33조 정도의 자금 풀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까지 정책적으로 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이제 초저금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7월 이후에 증시가 많이 폭등한 원인도 사실상 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고요. 다만 조금 걸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10월에 그저께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미중 정상회담 진행을 위해서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미할 것이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이제 이거 이슈화 됐었는데 이게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격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많이 흔들렸던 이제 그런 금요일이었고요. 다음 FOMC 이후에 이제 뭐 금요일 날 처음으로 실업률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쇼크로 나오거나 잘 나오거나 해야 어떤 펀더멘탈이 변화가 있을 텐데 일단 뭐 거의 예상했던 수준만큼 나왔어요. 실업률이 매주 금요일마다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매월 한 번씩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실업률 지표 금요일 날 큰 변동 없이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예측할 게 별로 없죠. 예상대로 나왔다면.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OECD 중간 세계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했던 게 이제 2018년 했던 게 2019년에 3.2%, 그다음에 성장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중간 집계를 해보니까 2.9%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빨간불이다라는 게 이제 금요일까지의 시장 내용이고요. FOMC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25bp 인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1.75에서 2% 범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5%니까 사실상 이번에 안 내리면 우리나라가 10월달에 안 내리면 뭐 거의 비슷해지는 숫자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바보가 아니어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어쨌든 이제 뭐 약한 기대할 언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경제 성장률도 좀 낮춘 부분 이렇게 있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 좀 다른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트럼프는 일단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라. 너 왜 또 0.25밖에 안 내렸냐. 그래서 또 사실은 속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안 올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언론 플레이 형식으로 또다시 실패했다 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왜 안 내렸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이제 연준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FOMC 이후에 주가 흐름은 일단 9월 4일 이후에 경기에 그 안 좋았던 신호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1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그렇지만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이게 내용이 보시면 어쨌든 뭐 큰 이벤트를 끝나고 난 그런 피로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2시 정도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분봉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빠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왔다는 거고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제 폭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만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5시라는 시간은 이 기관들 주문 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장 종료할 때에 주문 내는 그런 주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시장가, 지정가처럼. 그래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터졌던 부분은 이제 늘 이럴 거예요. 5시쯤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큰 의미는 없고요. 이때 의미를 좀 살펴보면 많이 빠졌죠. 1% 가까이 빠졌는데 첫 금요일 시장 보시면 이제 일단 주간으로 보면 1%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으로는 대부분 하락하면서 끝났고 일단 장 초반에 상승세 보셨죠? 이때 이슈는 이제 400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 고율로 매겨지던 관세를 면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따지고 봤더니 중국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급락한 원인은 바로 이 중국 실무진급이 방미 협상을 하기로 했던 이 내용들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발음이. 그래서 급락했어요. 그래서 협상 차질 논란이 당연히 생겼고 트럼프가 이제 뭐 우리 굳이 협상할 필요 없다. 당초 합의했던 내용들을 왜 말을 바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2020년까지 자기 대선 전까지 합의할 필요를 못 느낀다 라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까 보셨죠. 공포 분위기. 최근에 없던 그런 공포 분위기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약간 공포 분위기를 저도 조성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상으로 보셨다시피 예상치 못한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전화위복이 된다면 다시 높은 수준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상외로 또 이런 말 한마디 싸움에서는 자존심 싸움에 또 새우등이 터지니까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또 이슈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고요. 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 시장도 상승세로 가다가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세로 5시 장 열리고 나서부터 상승세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좀 비슷하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뭐 지금 아직까지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원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1180원까지 가면서 이번 코스피 상승은 어쨌든 이 환율 하락에 기인한 것일 수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3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야간 시장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글로벌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되면 또 다시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끝난 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2050을 이런 펀더멘탈에 계속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2050을 일단 잡아 놓는 거죠. 뭐 빠졌다고 팔고 오른다고 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판단하시고요. 야간 선물도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주간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코스피는 2091까지 어느샌가 많이 올라온 모습, 10% 넘게 올랐었는데, 그러면 체감상으로 내 잔고는 한 20% 이상 올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았던 게 연기금 종목들. 그래서 2050은 사실 여기 선입니다. 그래서 뭐 금방 빠질 수도 있겠죠. 하루 아침에 1%, 1.5% 빠지면 금방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도 나쁘지 않고, 코스닥도 이제 650까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차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분위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그나마 월봉으로 봐서는 2015년 이후에 이제 200일선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0선 그 다음에 밑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5년부터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라고 본다면 2015년 뭐 대충 요 가운데 수준으로 월봉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쭉 그어 본다면 지금 사실상 방향을 찾기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대형주 시장이니까 코스닥으로 요렇게 이익이 나셨던 분들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올라가서 사도 되잖아요. 이 되게 유의미한, 이거 아니구나. 유의미한 차트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주요 변곡점에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코스피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주봉으로 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주식 할만한데, 그쵸?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펀드를 하는 거고, 펀드도 최근 들어서는 수익률이 많이 안 좋지만 지수 낮을 때는 레버리지 펀드도 괜찮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연기금, 그다음에 개인들은 일단 고점에서 많이 파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많이 올라왔고 10일 연속 올랐는데 더 이상 오른다고 보기 또 쉽지 않죠. 그리고 뭐 베팅했던 부분들도 있을 테고, 전기전자 업종에 3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보시면 계속해서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 2000억은 우습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뭐 뒤에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기관이 사는 종목은 삼성전자, 올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 그다음에 대형주, 전통적인 대형주 그 이외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말 안 해도 알고 계시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알테오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KMW를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준비를 해봤고요. 전기, 전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있고 대형주, 전통적인 대형주는 다 지금 다시 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신라제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만 원이 또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뒷골이 아프네요. 자, 의약품 보시면은 19일 날도 의약품을 따로 업종을 보여드렸어요. 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개인들이 많이 소외하고 있는 이 의약품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거래량도 심상치 않고 그러면서 20일 날 의약품 마찬가지로 보면은 아주 뭐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핵에 있었습니다. 핵 중심에 핵에 있었고 4% 가까이 오르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33만원까지 200의 선을 밑으로 뚫고 올라갈랑 말랑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 수급을 보면 이 큰 틀은 잡을 수 있어요. 제 문제가 종목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많이 내공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 큰 흐름들을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종목 고르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200일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제 거고요. 오늘은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일단 뭐 차후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꺾이는 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꺾이는 게 맞는데 또 뒤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냥 낮을 때 기회가 있는 거죠. 늘 보면 높을 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고 보신다면 기회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끝물 가리고 보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끝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낮을 때 들어가서 뭐 흐름상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흐름 17만원까지 다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14만원 갔다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알테오젠을 골랐는데 알테오젠이 35,000원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관련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의 약간 짬뽕 같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9월 말이 다가오는데 아직 아무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바이오 업종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의 종목도 있다. 피하 지방에 이제 주사 놓는 병원에 굳이 가지 않고도 집에서 15분 내로 주사 맞는 이제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콘텐츠 육성 방안 관련해서 수혜주가 이제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어쨌든 급등 급락 이후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필 타이밍이 또 대형주로 다시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없는 이런 잡주 형식들은 또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손실이 아니실 것 같아요. 1% 내외 이익이시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듣고 사셨던 분들은 뭐 장기 투자하실 게 아니시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거래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가 터질 줄 알았더니만 다시 이렇게 되면 빨리 탈출하시는 게 승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5G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KMW를 뭐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9일날 서진 시스템을 또 애증의 종목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겠냐, 들고 가야지. 24,300원. 다행히도 5G 대형주 중에서도 사실 뭐 어떤 큰 획을 긋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장비주로서 꾸준하게 그 흐름을 타고는 있어요. 다행히. 역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요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가서 결과적으로는 방송 이후에 하나 종목을 또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시작을 이미 하고 하기도 모자라 다음 생에 그런 역량까지 다 표출하고 있는 이제 KMW입니다. 78,300원이에요. 또 2만원대 말씀드리던 종목이. 저는 왜 서진 시스템을 들고 있는지 정말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KM이 가져야 서진이 간다라는 일념하에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종목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맨날 서진, KM 얘기하지만 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기본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장비 부품 쪽이에요. 무선 장비 부품 쪽. 그 다음에 KMW는 이제 무선 기술 쪽입니다. RF 해서 무선 기술 쪽.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은 사실상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갔던 거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서진 시스템이 좋았던 반면 KMW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에 충실한 종목이죠. 그냥 이 종목을 제외하고라서 봐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정말 힘들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내년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확률이 정말 힘들잖아요.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사실 2등할 가능성이, 3등할 가능성이 있지, 세계 1등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근데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갔다가 플러스도 갔다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부침이 심한데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낮은 쪽으로 내려갔다가 한 번에 확 튀어 보이는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기본인데, 이런 우량 종목들이 잘 못 가, 길게 보면 가지만 잘 못 가는 이유가 사실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 이제 2016년, 17년, 18년, 19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는 뭐 일단 제외하고 비교를 바로 해보면 이제 KMW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침이 엄청 심해요. 분기로 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2019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30%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기저효과, 올라가는 이 뻥튀기 되는 이 효과가 5G와 또 마찬가지로 맞물리면서 테마와 실적이 동시에 잡히는 아주 흔치 않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 발굴하려고 사실 이렇게 몇 억씩 쓰면서 애널리스트들 고용하는 건데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앉아서 종목을 줘야지. 어쨌든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꾸준한 안정성에 기인할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이에요, 심지어 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거 사실 올라갈 거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우리 일반인이. 그리고 LG생활건강 지금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은 0.7% 상승. 전 아모레퍼시픽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종목을 따로 이렇게 짚어드릴지, 아니면 옛날처럼 종목 특집을 준비를 할지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올해 놓고 보면 종목 특집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목소리도 좀 풀렸고 오늘 하나를 더 준비할지. 여기까지 이제 25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종목 원하시는 거, 혹시나 또 저도 경제 방송을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도 최대한 반영해서, 또 심심하시잖아요. 또 요새 유튜브 많이 볼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심심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 컨텐츠를 한번 제안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